반갑습니다.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기 투스 양재용입니다. 2026년 3월 학력평가 지금 막 선생님도 풀이를 마쳤습니다. 해설 강의할 준비가 되고 카메라 앞에 딱 섰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봤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은 풀이 알려주는 시간이거든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허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같이 지용쌤과 함께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해설 강의할 때 각 문제마다 정리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줍니다. 맞은 문제들도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 당연히 틀린 문제들도 펜 들고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총평도 남아있으니 총평까지 끝까지 보시면서 향후 학습 계획 그리고 수강 계획을 열심히 짜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9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3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최대 최소니까 극값과 경계값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미분해 주시면 6x제곱 빼기 6x 빼기 12니까 이렇게까지 묶여버립니다. 자, 6에 x 빼기 2, x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원함수 위주에 사고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y는 fx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언제 극값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얘가 2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은 2를 기준으로 해서 1부터 3까지죠. 그러면 문제에서 줬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는 범위 제한은 2부터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2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야. 자, 그러면 2라는 극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감소 속도가 조금 천천히 감소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데 비교적 오른쪽에 있는 값이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 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테니까 결국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원래는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나마 강사니까 해줄 얘기들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시면 16 빼기 12 빼기 24 더하기 a예요. 이만큼이 최소값이 4가 되었다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플러스 4니까 빼기 몇이 되겠어요? 4 빼기 28 되겠죠? 그래서 a값은 4에다가 얘네들은 4 빼기 20이라서 플러스 몇이 된다? 20이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던 24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3을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그래서 최대값은 F3에서 나오겠다. 이 얘기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1을 넣어보면 얘보다 작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 시간 아주 살짝 아끼자고 증가속도 이야기를 좀 해본 겁니다. 자, 원래 완벽한 선대칭이었다면 이 왼쪽과 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칸씩 떨어져 있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았겠지만 3차 함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자, 그래서 F3은 대입해 봤더니 2 곱하기 27, 54 빼기 27 빼기 36 더하기 a값인데 a값은 24라고 해놨으니까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몇이에요? 27이고요. 얘네들 빼기 9입니다. 그래서 정답 써주시면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어렵지 않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배울 점.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통 풀어주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증가 속도라도 예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완벽하게 좌우 대칭된 선대칭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니니까 F3이 더 크다 이야기해봤고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해서 로그 함수입니다. 자, 로그 등비는 등차다. 이걸 이용해주고 싶은데 살짝 평이동되었으니까 그냥 계산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얘기합시다. 자, 적당한 선을 그려주셔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점이 K 더하기 1,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Y는 2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AB랑 AC랑 어떻대요? 똑같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작년 평가원에서도 9번 또는 10번 난이도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로그 2에 몇이 돼요? x 빼기 k가 되었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주시면 요만큼 점의 좌표는 k 더하기 몇이 돼요? 이만큼의 y좌표가 4가 되셔야 되면 2가 되시면 여기 있는 진수가 4가 되셔야 되겠죠. k 플러스 4, 몇이 된다? 2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길이가 똑같다는 건 평평보조선 그려줘서 x좌표 차이가 2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친구들의 2배니까 이 k 플러스 2가 되셔서 k 값은 몇이 되었다? 2가 되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6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33.
요만큼 길이는 2였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는 건 6 곱하기 2의 절반이니까 정답 2번 되겠죠. 로그 함수는 문제 풀이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값만 찾아주는 내용이니까 이것보다 더 열심히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딱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포인트 평평보조선 야르 이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평평보조선 훨씬 더 많이 훈련했었는데 22번도 평평보조선 자조차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풀만한 평평보조선은 10번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자, 11번도 위치, 속도, 가속도 작년 6월, 9월, 11월 즉 수능까지 나왔던 유형이 다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자, 3으로 묶었더니 T제곱 빼기 몇이에요? 자, 8T. 자, 그리고 플러스 12. 자, 그러면 얘네들이 T 빼기 2와 T 빼기 6이다. 자, 출발 이후니까 여러분들 사실 고인물들은 여기에서 1대2가 곧바로 보였어야 되겠죠. 자, 0, 2, 6이니까 1대2 비례관계가 곧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의 위치 물어보시면 당연히 주어진 식을 뭐 해보시면 돼요? 부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부정적분해서 xt 찾아도 되는데 그냥 적분해 주셔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3t제곱 빼기 24t 플러스 36 요걸 적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빼기 몇이 되죠? 12t제곱이고요. 플러스 36이라고 잡아주시면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출발한 이후 점피의 운동 방향이죠. 자, 우리 운동 방향 다들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는 몇 번 바뀌니? 2번 바뀐다. 당연히 맞죠? 어떻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VT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VT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얘가 2고 얘가 6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풀인데 자,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움직임 거리는 속도 그래프의 면적인데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요만큼에 대한 면적과 여기는 요만큼 면적이 똑같다는 거. 왜? 1대 2니까 면적이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누구하고 똑같다? 2부터 6까지에 대한 절대값 VTDT와 똑같다. 필살기에서 다 학습했었죠? 자, 따라서 6분의 미분한 상태에서의 최고차는 계수에 그 다음 4칸의 전체 몇 승? 3승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2분의 64. 그래서 몇이 돼요? 32가 되어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또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찾아주시면 2부터 3까지 VTDT 이야기해 주시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고 2부터 3까지 해서 그냥 적분해도 괜찮은데 주어진 식이 3의 t 빼기 2, t 빼기 6 괄호 닫고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는 남겨놓고 두 칸만큼 범위에서 빼버리시고 함수에서 두 칸만큼 더해버리시면 3t의 d 빼기 몇이었다? 4dt 이렇게 그림으로 평에 이동해 준 걸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겠죠. 자, 안쪽에 있는 거 전개했더니 3t제곱 빼기 몇 t? 12t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숫자로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에서 3t제곱 적분했더니 몇이에요? t 3승 되겠고요. 이 친구들 계산했더니 적분해 주면 마이너스 6t제곱 되겠네. 빼기 6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5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대한 면적은 움직인 거리는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 더해주시면 32 더하기 5니까 몇이 된다? 3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고요. 이거 못하시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제발.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자, 배울 점 써있죠? 비례관계와 면적 공식은 당연히 한 몸입니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면 당연히 잘 이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1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밑줄 한번 쳐보자. 첫 항 두 개를 준 수열 AN 누구인진 모르고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죠. 자, 원래는 만들어서 빼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항등식이 나오면 자, 우리 요런 짓을 해주셔야 돼요. N자리에 N-1을 만들어서 뺀다라는 거. 두 번째 항 이후부터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초반 몇 개는 수열 항등식에선 직접 대입 좀 하자. 완전 쉬운 문제예요. B에는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요만큼에서 상수항 없는 2차식 또 나왔잖아. 이걸 내가 여기에서 필살기에서 엄청 많이 있는데 또 강조하고 싶진 않고
안쪽에 있는 게 n제곱 앞의 개수의 2배가 바로 공차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2k다.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 친구들의 합이 요만큼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외우고 다니면 2가 곱해졌을 때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위쪽에는 n제곱 더하기 n이다. 이 정도도 워낙 많이 나오지 않겠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n자리 n-1 넣어서 빼야 되는데 결과가 상수항 없는 2차식이면 안쪽에 있는 요만큼이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정말 100번 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라도 머릿속에 많으니까 좀 결과를 외워놓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n자리 1을 대입해 줬는데 자, b1 더하기 1분의 a1인데 a1의 값은 몇이니까? 3이니까 시키는 대로 가주시면 b1 값은 2분의 1이래. 자, 그럼 여기다가 좀 챙겨놓자. b1 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참고로 b에는 등비 수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뺐더니 당연히 일반항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여기에서 요만큼이 2k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2k 또는 2n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n자리 1을 넣었을 때도 얘가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만큼이 당연히 넘어가게 되겠죠. 원래 여기에다가 n자리 1 넣으면 안 되는데 1을 넣어봤더니 만족을 한대. b1 값이 2분의 1이니까 넣었더니 딱 만족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보도록 하시겠고요. 등비 수열의 공비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자, 주어진 식이 역시나 항등식이래요. 그래서 n자리에 누굴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해보도록 하신다면 2분의 a2. 자, 그러면 2 곱하기 b2 플러스 1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데 a2는 10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요만큼의 값이 10이면 왼쪽에 들어가는 게 몇이 되세요? 얘가 5가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의 값이 2분의 5가 됩니다. 자, b2 더하기 1이 2분의 5니까 자, 선생님 b2의 값은 2분의 몇이 되겠어요? 3이 된다. 그런데 b에는 공비가 3짜리겠죠. b에는 등비 수열이었으니까 공비가 몇이었다?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럼 b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m 빼기 1승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멋있게 세워줄 수 있고요. 박스 나에 들어가는 건 3이 되겠죠. 그러면 조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가보시면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n분의 an인데 문제에서 n분의 an은 누구? 2 곱하기 bn 플러스 2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bn은 바로 위쪽에 있는 요만큼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2는 곱해져서 사라지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3의 n 빼기 1승 그리고 2는 몇 번 더했다? 5번 더 있으니까 플러스 10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앞부분 등비 수열에 합 써주시면 r 빼기 1에 첫 번째 항 3의 몇 승? 항의 개수승 빼기 1입니다 라고 잡아주시고 10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연산만 해볼게요. 자, 2분의 얘는 몇이 돼요? 3의 5승이니까 243 되겠지. 2로 나눠줬더니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이 숫자는 121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박스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131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서 PQR 더해달라 그랬죠. 131 그리고 2 더하기 3이니까 최종 정답은 136이 되어버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되겠어. 자, 우리 ANSN 관계 제발 만들어서 빼자는 말 기억했고요. 상수항 없는 2차식이 누군가의 합의 결과라면 제발 등차 수열인 것 좀 암기해서 좀 쓰자고. 자, 배울 점 기억해보자. 수열의 항등식이 등장한다면 첫 번째, 만들어서 빼자. 이거 사실 안 해도 된다. 왜? 합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면 일반항은 등차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적절한 값 대입한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몰라도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니까 다 정답이 나왔고요.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3번은 15번과 써보세요. 13번은 15번과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테크닉이 중복됩니다. 15번 할 때도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AX 3승 프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내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 친구들이 0 되는 친구하고 얘가 는 K가 되거나 여기는 MX 더하기 N이랑 연립하거나 연립을 하더라도 여기는 A, B가 뭐 불변이란 얘기지. 얘네들이 불변이라는 건 일정하다, 고정돼 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의 세실근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세실근의 합이 모두 마이너스 A분의 B로 뭐하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MX 더하기 N이 이쪽으로 침투되어도 CD를 바꾸게 할 수 있고요. K값이 왼쪽으로 가도 D밖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A, B는 유지되었다. 자, 문제에서 fx 위의 점 1,에서의 접선이 얘하고
다시 만나는 점, B가 아닌 점을 Q라고 얘기한다면 1이 바로 접점이잖아요. 자, 이건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저 접선과 이 직선이겠죠. mx 더하기 n꼴이겠죠. 자, 당연히 강사니까 설명하는 용도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혼자 문제 풀 땐 정말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은 0. 얘네들의 세실근의 합이 4인데 여기에서 적당한 직선 mx 더하기 n과 연립했을 때 세실근의 합이 똑같다고. 일부러 실자는 좀 빼볼게요. 허근이어도 성립하거든요. 세 근의 합은 실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는0에서 4가 됩니다. 그런데 얘랑 만날 때 이미 1, 2개가 중근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점 Q의 X좌표가 무엇이 되었다? 2가 되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F'X는 미분해봤더니 3X제곱. 정말 쉽게 풀려야 되겠죠? 8X 더하기 6이 되겠고요. 변곡점까지 언급할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F' 몇의 값은 2의 값은 12 빼기 16 더하기 6이 되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 자리가 되었다? 2자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F2도 계산해 보도록 하신다면 위쪽에 있는 식에 2를 대입해 본 거야. 이 콤마 며칠 지나니? 8 빼기 그리고 16 더하기 12 빼기 8이 되겠습니다. 없어지시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작년 13번 수능 문제 보고 변형한 문제 같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양주용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다. 자, 이 콤마 몇이었다?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하나만 그려준 거고요. 칠판 보시면 접선이 아예 없죠. 자, 기울기 몇 자리? 2자리고요. 2,4를 지나도록 하시려면 2를 넣었을 때 4니까 마이너스 8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절표는 4가 되니까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죠? 4 곱하기 8의 절반이니까 면적 찾아주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예쁘게 써봤고요. 15번에서도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과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도 성립합니다. 얘네들의 일부러 실근이란 말은 좀 뺐죠. mx 더하기 n과 fx 는 0의 세 근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용해서 쉽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3번까지 정말 원큐에 빨리 오셔야 되겠고요. 자, 14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도상수 a, b에 대해서 자 이거 보고 느낌이 오죠. a 값은 코사인 앞에 계수고 b 값은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척추입니다. 자, a 값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 기형을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제곱, b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왠지 a가 음수일 것 같은 냄새가 킁카킁카 납니다. 그때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만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x에 대한 방정식 y는 fx는 y는 ft니까 일단 이 문제 발문 때문에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가 4개인데요. 저기에서 t의 값은 써보세요. x좌표 역할입니다. x좌표가 무려 4개나 된대.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합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합쳐서 그려야 되는데 써보세요. 따로 그린 뒤 합쳐보자.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논리적 완벽함을 위해서 이거나 아니면 몰랐던 문제를 알게 되는 과정이니까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적어줄 테니 그 흐름대로 따라와 보자고. 따로 그린 뒤 합쳐주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0이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등호가 빠져 있고 가운데 있는 2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3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도 이야기해 보시면 a 값이 양수일 때는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혀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뭐 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때 척추 x자리에 누구 대입해 주시면 파이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파이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몇이 된다? 파이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기형. 자, 마찬가지로 a 값이 누구일 때 음수일 때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a 값이 음수이면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색칠해줘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무슨 함수?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여기에서 하나밖에 안 돼. 자, 얘가 파이고 얘가 몇 파이? 2파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도 똑같아요. 이 파이를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야. a 값이 음수니까 더 내려가는 거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케이스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합쳐서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갖다 끼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까지 가보자. 괜찮아? 자,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자, 그러면 색칠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여기엔 구멍이 뚫려 있단다. 자, 그리고 항상 뭐 그리는 습관? 점선을 이렇게 그려줘서 라인을 좀 나눠주시고 섹션을 나누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오른쪽에 증가함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ft라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를 그려보고 싶은 거야. y는 fx라는 누구를? 곡선을 이런 식으로 변수처럼 그려보시면 y는 누구? t라는 y좌표를 이용한 y는 t의 상수함수가 아니라 y는 ft니까 t의 값은 x좌표란 말이지. 자, 이걸 만족하는 누구?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셔야 돼. 그러면 특정 상수함수가 누군지 없으니까 학생들이 힘들어 할 텐데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릴 수 있겠지. 왜? 이렇게 만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두 실근의 합은 y는 ft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t 값이 두 개가 생기고 이때 x 값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 더하기 얘하고 똑같으니까 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증가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4분의 7파이라는 이 합을 분석해 주셔야 돼. 밑줄 치시고 합을 분석하자. 자, a가 양수일 때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 자,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두 번 만나면 이때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가 알파, 여기 있는 게 베타라고 이야기해 보셨을 때 자, x좌표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뭔가 추가되셔야 되는데 이게 4분의 몇이다? 7파이가 되셔야 돼. 그럼 이만큼의 합이 몇이야?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에선 절대 안 만나니까 오른쪽에서 뭔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4분의 3파이가 되셔야 돼. 자, 이 4분의 3파이가 파이와 누구 사이에서? 2파이 사이에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럼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더라도 몇 개밖에 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만나. 만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x좌표 하나가 절대 4분의 3파이가 될 리가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값이 양수일 때 선생님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떠올리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걸 떠올리셔야 돼. 자, 얘들아, 정답이 되는 것만 떠올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해설 강의에선 그러면 안 되지. 될 만한 것뿐만 아니라 될 만한 게 떠올랐으니까 땡큐. 이건 시험장에서 푸는 거고 해설 강의에선 다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보도록 하면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y는 ft야. 여기서 t값은 x좌표인데 얘일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만나는 x좌표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돼. 2분의 파이 하나밖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는 4분의 3파이가 파이보다 작아서 불가능이었고 이번에 만나는 건 2분의 파이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봤자 여기에서 2파이까지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봤자 뭐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만나겠지. 그러면 뭔가 더해줬을 때 역시나 몇이 되셔야 돼? 4분의 3파이가 되셔야 돼. 그럼 얘는 4분의 2파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4분의 2파이니까 얘는 몇이 되셔야 돼? 4분의 몇이 되셔야 됩니까? 파이가 되셔야 돼요. 4분의 7파이가 되셔야 되죠. 선생님 4분의 7파이면 얘는 4분의 2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셔야 돼. 4분의 5파이는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5파이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A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넘어가 주시면 이때 하나 만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이때 X좌표 두 개의 합이 충분히 4분의 7파이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 T의 값은 몇 개?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탈락이다. 요 점을 지나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때는 두 개밖에 없어서 탈락이다. T값이 몇 개였어야 된대? 4개였어야 된대. 그래서 될 만한 건 A값이 음수밖에 안 되겠구나. 자,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생각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얘가 0이고 파이가 되어버리시면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에 구멍이 뚫리고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 자, 왼쪽에는 요만큼의 값이 3이고요. 습관 잘 잡아주세요. 드르륵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숫자를 좀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 이 점이 예쁘게 보인다고. 그럼 여기에서 만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방금 알았거든. 4분의 3파이가 추가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는 ft가 이런 식으로 그려줬을 때 4분의 몇 파이? 5파이라고 만들어주는 요만큼의 값을 좀 찍어주신 요 그래프를 a가 감소할 때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그려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서 2분의 파이 하나가 생겼고요. 선생님 그럼 2분의 파이 하나 더하기 4분의 5파이 해주시면 이 값이 4분의 7파이니까 얘네들은 괜찮았던 스타일이었거든. 이제 감소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4분의 7파이가 될 만한 게 또 뭐도 괜찮은 게 숨겨져 있냐면 여기에서 0 더하기 4분의 7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이제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이 상수함수 하나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지나서 이 값이 t값이었고 이 값이 t값이었다. 그런데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면 아예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서 이것 또한 ft가 되었을 때 얘도 t가 돼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래쪽으로 만나서 4분의 7파이라고 말해주는 이 파이 전에 있던 4분의 7파이라는 요 값이 얘하고 만나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 개형 자체는 쉬워요. 자, 지나는 4분의 7파이를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내려오셔야 여기에서 생기는 t값이 여기에서도 하나가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t값이 총 몇 개가 생겼다? 4개가 생겼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t1이 0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x좌표 합이 몇이 된다? 4분의 7파이가 되고 t2처럼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얘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점을 이렇게까지 크게 그려보자. 그러면 x좌표 2개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t값이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여도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에서 원했던 유일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a 코사인 x 더하기 b라는 코사인 함수가 어딜 지나셔야 돼? 4분의 5파이 컴마 3을 지나고 4분의 7파이 컴마 어디? 0을 지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상수 a, b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5파이를 여기다 먼저 대입해 보도록 하시면 코사인 값은 3, 4분면에서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되고 그리고 4분의 7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코사인 값은 양수예요. 루트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은 0이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값은 루트 2분의 a 값은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마이너스 b가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2b의 값은 3이니까 b의 값은 2분의 3이었다 라는 거 알게 되겠고요. 자, a 값은 몇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2분의 3이었으니까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4분의 얘 제곱해줬더니 몇이 돼요? 몇이 되니? 9 곱하기 2니까 18이고 자, 뒤쪽에 있는 건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7이었다라고 써주시면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 같아. 당연히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A가 음수일 때부터 파보셔도 괜찮지만 지금은 양수일 때부터 하나씩 안 되는 걸 제껴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정답 물어보시면 4분의 27이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2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정은 바로 4분의 7파이가 합으로 되는 합이 4분의 7파이가 나오는 과정을 분석해주는 행위. 무작정 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왼쪽 때문에 생기는 실근의 합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4분의 7파이가 되는 게 이거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놓자. 괜찮니? 그러면 얘는 안 됐던 스타일이니까 진작에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면 절대 안 되겠다. 얘하고 얘. 특별할 때 두 개밖에 없어요. 비슷한 문제가 역시나 실근의 합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필살기에도 있었으니까 기억나는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배울 점 한번 기억해보자. 써있네요. 뭐예요? 모든 실근의 합을 분석하는 행위. 무게중심을 문제 뒤에 두자. 그냥 우당탕탕 그리지 마시고 그리고 구간별 삼각함수 그래프는 따로따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 풀기 전에 13번 테크닉과 중복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프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문제 읽다 보면 4차 함수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4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러한 4차 방정식의 능형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물론 a 값은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 가보자. 네 근입니다. 실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얘가 최고차 함계수를 a라고 만들어 주시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네 근의 합을 만들어 주고 싶고요. 자, 써볼게요. 네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어도 성립합니다.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건 a가 들어가 있고 x 4제곱에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다 연결이 돼.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시고 세제곱 앞에 개수는 x만 3번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음수가 붙어있는 상수를 선택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나온다. 4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 또는 네근의 합은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는 mx 역시나 는 k 꼴이나 는 mx 더하기 n이라고 만들어줘도 얘네들의 네근도 이 친구들과 연립한 네근도 얘랑 연립한 네근도 결국은 이 부분밖에 바꾸질 못해요. 즉 여기에서도 a, b가 뭐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네 근의 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 기억해요. 허근, 허근도 포함해도 오케이. 허근 포함해도 성립이다. 이건 말고도 프랩으로 정리해 줄 게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것도 필살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프랩 이제 지울게요. 요걸 알고 계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얘네들이 어떻다? 미분이 가능하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이걸 해석해 준 게 한꺼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우리 알죠? 차 함수가 무슨 근입니까? 중근이죠. 자, 선생님은 기뻤어. 여러분들은 안 기뻤어? 당연히 빼야지. 자, 차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봐도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발음이 왜 이러죠? 4분의 1 fx 빼기 bx 제곱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xfx 빼기 ax 제곱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x니까 x 더하기 4분의 1에 fx 그리고 a 빼기 b의 x 제곱이 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 중근이 0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x는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 그럼 이건 x제곱으로 묶인다라는 걸로 미분 가능이 전부 다 필요 충분하게 보여진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건 이미 x제곱으로 묶이죠. 자, 따라서 fx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앞에 x제곱이 없거든. 그럼 이 부분은 x제곱이라고 만들어주는데 생각해보니까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여기서 식을 세워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동그라미 1번 통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 x 빼기 k가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물론 k 값은 상수가 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걸 동그라미 2번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지울게요. 이제 fx 식을 세웠으니까 차함수가 중근이었다. 그럼 이걸 여기다 반영 한번 해서 fx를 다시 써볼게. gx를 써보시면 괜찮아요? fx는 초록색 글씨로 쓰여져 있죠. 가볼게요. x제곱 x 빼기 k.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위에 있는 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좀 묶어보자고. 얘네들로 묶어보시면 위쪽에 있는 식은 x제곱으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x, x 빼기 k, 그리고 빼기 a다. 이렇게까지 묶여요. 그럼 이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예요. 그러면 4차 함수겠죠.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x제곱 빼기 kx 더하기 a다.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x가 누구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한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4분의 1에 대님 4분의 1은 나중에 써보자. 역시나 x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요것도 x제곱으로 묶었더니 4분의 1x 빼기 4분의 k 빼기 b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에도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있으니까 gx는 당연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g0은 0이고 g'0도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가나를 해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27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당연히 그림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gx를 구간별로 그려달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순간이 두 번밖에 없고요. 자, gx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순간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순간은 자, 마이너스 27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삼중근처럼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gx 아니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순간에서의 gx는 극값일 수밖에 없다. 극값 또는 삼중근이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됐나요? 이런 스타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근데 두 번이라는 건 꽤 적다. 자, 이제 그림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빨간색 내용을 좀 반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합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0에서 gx가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은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하고 두 번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 원점이 있고 여기에 접하는데 실제로 오른쪽은 0 오른쪽은 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일자리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K랑 B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K 값이 만약 양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오른쪽에서 아예 안 만난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지.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27과 아예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만나야 돼? 두 개 만나야 돼. 그럼 0 왼쪽에서 그려지는 함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야. 그럼 내가 왼쪽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에 접하는 그래프,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만날 때마다 프라임 값이 또 몇 개? 프라임이 만난다면 프라임 값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랑 연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탈락이 될 것 같고 선생님 이러면 아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빵개가 아니라 몇 개씩 만나야 될 것 같다? 한 개씩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안 되고요. 될 만한 그래프 역시나 한 번에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7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줘서 극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0 오른쪽에서 만나는 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y는 fx의 일부분을 fx는 아니죠. gx의 일부분을 써주신 거고요. 그럼 만날 때 프라임 값이 0이었어야 돼. 극소로서 만나니까 괜찮아. 그럼 이 왼쪽에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 접하는 건 유지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만날 때도 접하면서 올라가셔야 되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여기서도 프라임이 0인 걸로 넘어가시는 거 되게 매력적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gx의 일부분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가다가 G0은 0이고 G'0도 0인 걸 만족하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일 수밖에 없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노란색 함수의 낙폭, 도함수의 함수값 넓이가 도함수의 넓이였어야 되겠죠? 월함수의 함수값 차이가 27이어야 되겠네.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려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0이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27이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얘가 네모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노란색 함수식은 이름이 뭐였어요? 0 오른쪽이니까 x제곱에 4분의 1에 x 빼기 4분의 k 빼기 b였어. 그러면 이게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지 마시고 27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미분했을 때
됐습니까? 도함수의 면적과 똑같겠지. 그래서 도함수 면적 공식 써주시면 4분의 3의 네모의 전체 몇 승이다? 3승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네모 3승 값이 꽤 예쁘게 나옵니다. 자, 27이 이렇게 있고 4분의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6분의가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6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몇이 되셔야 돼?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없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시니까 얘네들은 9가 되거든요. 눈과의 3승이 되셔야 돼. 그러면 이게 9 곱하기 3이고 여기서 2 곱하기 4니까 얘네들은 누구예요? 3 곱하기 2의 전체 세제곱이 되셔서 네모 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몇이었다? 3이죠. 2대 1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고 참계수가 4분의 1인 상태에서 0에서 중근 그리고 나머지가 9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4분의 1 괜찮아요? x 빼기 4분의 k 빼기 b라고 만들어주는 게 x제곱 뺀 거니까 4분의 1 x 빼기 4분의 9였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 요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였다는 걸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에서 요 정도 정보를 끄집어냈고 자, 이제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최고 참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 4차 함수인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례관계가 너무 세게 적용이 되어서 사실은 요새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이미 3대 1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27이고 얘가 원점에서 이미 접한다는 것과 얘가 몇 중근? 3중근이고 얘가 무슨 근? 단일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세모라고 얘기하면 이게 3대 1이라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저기 있는 낙폭 27은 떨어진 만큼은 해당 구간에서의 도함수 면적이고 그건 우리 다 공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자, 몇 분의? 12분의 맞습니까? 자, 이거 최고 참계수가 누구였냐면 내가 지금 써주는 함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빼기 kx 더하기 a였다.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고 참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 4차 함수를 미분해 주시면 최고 참계수가 마이너스 4짜리 3차 함수니까 얘네들의 최고 참계수의 절대값에 그리고 세모의 전체 몇 승입니까? 4승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만큼이 약분해 줬을 때 3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세모값은 3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길이가 3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였고 이게 0부터 오른쪽으로 1만큼 갔다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바이 프렙 때문에 프렙의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된단다.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밑에 있는 네 실근의 합과 위에 있는 네 근의 합이 똑같아요. 밑에 있는 네 근은 마이너스 3이 3중근이고 1이 단일근이잖아. 그럼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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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네 근의 합이 0을 중근으로 말해주시면 나머지 허근 두 개가 생기겠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허근이어도 언제나 성립하잖아. 왼쪽에 있는 걸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8이야. 허근은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0에서 중근인 거고 허근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x 세제곱 앞에 계수가 되셔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 이만큼 마이너스 x 4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라고 말해준 요만큼 값 있죠? 얘가 몇이 되셔야 돼? 8이 되었어야 돼. 괜찮니? 그래야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x 8x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빼기 몇이 돼? 8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였어야 네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8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위주로 식을 세웠다 보니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몇이 되셔야 돼요? 마이너스 27이 되셔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 값은 누구로 결정이 되셔야 되니? 1을 대입했을 때 앞부분이 마이너스 1이잖아.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되려면 괄호 안이 27이 되셔야 돼. 이 부분이 몇이야? 9잖아. 그래서 18이 된다는 얘기야. 왜? 점 1, 어딜 지나니까? 마이너스 27을 지나니까. 아주 쉽게 A값이 18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A값은 18이고요.
K값은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K값이 마이너스 8이면 이 부분은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몇이 됩니까? K값이 마이너스 8이면 플러스 2겠죠. 2 빼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몇이었다? 9였다. 그래서 B의 값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4분의 몇이 돼요? 17 되겠네. 그래서 B는 여기, A 값은 요만큼. 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A 더하기 B의 값은 4분의 요만큼은 4를 곱했더니 몇이 되겠어요? 72 되겠죠. 72 플러스 4분의 17이라서 4분의 89가 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5번 정답인데 어때요? 접하는 게 여러 번 나올 때는 실근의 합이 위아래로 바뀌면서 일정하다. 정확하게 말할게. 허근의 합까지 포함해서 근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4차 방정식 버전까지 필살기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교재에도 있고 강의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일단 4분의 89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잘 정리해 놓도록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울 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점. 일단 배울 게 되게 많은데 필살기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선생님 문제를 보면 뭐가 없었다? 미분이 없어요. 나 미분 아예 안 했어. 식 세우기 문제 한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 일단 첫 번째 차함수가 중근인 거고요. 식부터 세우지 말고 모든 것들을 파악한 뒤 뭘 파악해야 돼? 중근을 다 파악한 뒤 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그 테크닉이 허근의 합까지 이용한 내용이었죠.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선생님과 비슷하게 풀길 바라겠고요. 주관식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네. 자, 20번입니다. 19번까지는 너무 쉽고 20번 한번 가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잠깐 n이 5의 배수일 때 잠깐 나오는 거야. 이런 숫자들일 때만 가끔 등장한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누적합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써보세요. 뭘 관찰한다? 누적합을 문자로 가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왜 힘드냐면 n이 지금 m 값이 1부터 4 사이에 있냐, 5 전에 있냐, 아니면 1과 10 사이에 있냐, 5와 9 사이에 있냐, 아니면 11과 14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변칙적인 내용들이 몇 번 적용될지가 다 달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누적합을 숫자로 계산하자. 누구로 계산하자? 숫자로 계산하자. 누적합을. 문자로 계산하지 말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AN을 나열해 주면서 어디에서 끊어줄지를 결정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의 값이죠. 자, 밑줄 치고 어디에서 끊을래? 어디에서 끊을래를 결정해 달라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AN을 나열해 보자. AN을 수로 나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A1부터 시작해서 1, 2, 3, 4. 그러면 5가 나올 타이밍인데 5 대신에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시고 6, 7, 8, 9, 10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10 넣어주시면 n자리 10을 넣었을 땐 마이너스 40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들어가셔야 돼. 이게 바로 A5고요. 이게 A10이었습니다. 그런데 쭉쭉 끊어봤을 때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S4가 10이거든. 그러면 앞쪽부터 쭉 커지다가 20을 넘을 수는 없고 다시 S5에서 뭐가 됩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리프레시가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더해줬을 때 S6은 6 되겠죠. 여기서부터 새롭게 더해주는 거죠. S7은 몇이 돼요? 13이 되다가 블랙맘바. S8은 몇이에요? S8 아니에요. S8은 몇이 된다? 21이다. 그러니까 요거 괜찮네. m의 값이 8이면 괜찮다.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여기에서 끊어보시면 한 번 더 갔을 때 S9의 값은 30이 돼요. 그런데 30은 인위적으로 등호를 빼달래.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여기에서 S10까지 더해주시면 다시 0이 되어서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A11부터 11, 12, 13, 14, 15를 대입해 보도록 하신다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50 되겠죠. 그 다음에 16, 17, 18, 19, 20인데 20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70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줬을 때 여러분들 S11은 11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S 몇은 12는 23이니까 20 이상 30 미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런데 13 더해주시면 36 되니까 30 넘어가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얘 더해주면 몇이에요? 25, 25. 더해주면 몇이니? 5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0 들어가시면 S 누구니? 15까지 갔을 때 0이 되니까 다시 리프레시.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시면 S 16까지 갔을 때 16이고 S 17까지 끊어주시면 몇이에요? 33이니까 너무 금방 30을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 섹션에선 안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더했을 때 S 20 더해주면 0이니까 그 다음에도 안 나오겠죠. 조금만 더 더해 봅시다. 그러면 21, 22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쭉 넘어가시는 거야. 23, 24 그럼 느낌 오시죠? 마이너스 특별한 숫자들은 마이너스 20만큼 줄어요. 마이너스 90 그 다음에 26, 27 28, 29 원래 30 나올 타이밍인데 마이너스 110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끊어서 0이었는데 이거 두 개 더해주면 45, 45라서 여기까지 끊어서 다시 몇이 된다? 0이 될 것 같고 S30도 0이 되는 스타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금방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서 여기에 S21을 끊어주시면 0까지 끊어줬다가 21 추가해줬으니까 오케이, 너 괜찮다. 21을 추가하면 43 되니까 30보다 커지죠? 안 돼. 그리고 이때도 괜찮아. S 몇이니까? S26은 26이니까. 그런데 27을 추가하는 순간 30 커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나?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보시면 31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31 이렇게 들어가면 S31도 31이라서 30보다 큰 값만 나올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프레시 되셔도 36부터 나오니까 20의 숫자들은 20 몇 점 다시는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M값의 합은 8 더하기 12, 21, 26 더해줬더니 20 얘는 47 더해줘서 정답은 67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문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단 숫자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간의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 수학은 나비 효과가 벌어진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이에요? 67이었다. 계산해 주시고 자, 아까 했던 말 계속 할게요. 문자로 더하지 말고 뭐로 더해주세요? 숫자를 더하면서 접근해 주자. 어디에서 끊을지. 자, 21번 가보자. 자, 최고 창의의 수가 1이고 f0이 0이 되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gx라고 정의하자. f 사이 값을 구해주세요. 이것도 문제 풀 때 프랩을 이것저것 다 정리해주고 싶은데 필살기 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공식 같은 건 언급 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 좀 기억해야지. ft가 누구일 때? 양수일 때. ft가 양수일 때는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t가 뭐가 되는? 음수일 때는 ft가 음수일 때 등호는 뭐 여기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니까 음수 파트의 정적분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써보세요. 적분할 필요가 없죠. 적분할 필요가 없다. 자, f 사이 값을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마지막에 씩 세우는 문제가 될 텐데 자, 일단 조건 가부터 가보시면 K 오른쪽에서 G'이 0 된대. 자, 그러면 조건 가부터 가볼게요. G'X는 안쪽에 있는 게 only T니까 미분해 주시면 fx 빼기 절대값 fx. 선생님 현장 강의에선 바로 저번 주에 이 내용을 정적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0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G'이 0 된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fx가 몇이 되겠다?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신다면 이 오른쪽에서 무조건 양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왼쪽에서는 음수가 되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라고 써주시면 돼요. 단순히 FE가 0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G2가 마이너스 8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조건 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G2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0부터 2까지 FT 빼기 절대값 FT입니다. 자, 요걸 적분해 준 값이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F0이 0인 걸 당연히 일단 요것도 가장 중요했는데 그림에 반영하자. 어디에 반영하자고? 그림에 반영하자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0부터 어디까지? 2에서 음수 파트 정적분이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근데 2라고 말해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의심스러운 게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0,0을 지나고 2,0을 지나요. 괜찮니? 근데 혹시 이럴까봐 걱정이었거든. 무슨 뜻이다? 0과 2 사이에 또 다른 실근이 있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여기에서 0이 만약에 중근이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이때 정적분의 값이 역시나 최고차항계수 1이었어. 그럼 여기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12분의 1에 2의 몇 승? 4승이라서 얘네들은 3분의 몇이 되네. 그죠? 최고차항계수가 1짜리니까 이거 2로 나눠주시면 4로 나눠주시면 몇이 되겠어요? 6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철저하게 4보다도 작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면적으로서는 4가 되니까. 그럼 지금 0부터 2까지 뭐라 그랬어요? 0부터 2까지 음수 파트 정적분이 마이너스 4가 되셔야 된대.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요만큼의 값도 당연히 면적이 4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괜찮니? 아,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됐죠? 여기 있는 이 실근이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버전이 얘인데 가장 극단적으로 넓이 가져봤을 때 4보다 작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0과 2 사이에서 음수인 걸 다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실근이 좀 더 왼쪽에 있어서 그러면 얘 넓이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적분이 몇이 되셔야 돼? 4가 되시니까 나머지 실근을 선생님이 A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는 X, X 빼기 2, X 빼기 A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면적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 있는 게 4다. 자, 그러면 우리 몇 분의 6분의 최고차항계수에다가 두 칸의 전체 몇 승? 3승에 내가 사용한 두 근의 중점과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근까지의 차이를 곱해주셔서 몇이 되었다? 4가 되었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A값은 저기서 음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면적 공식 모르는 사람들은 필살기를 꼭 복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값이 3분의 4니까 1 빼기 A값은 몇이 되셔야 돼요? 3이 되셔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A값은 몇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네. 뭐야? 등차 수열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세팅되었죠. 그래서 X, X 빼기 2, X 플러스 2라서 생각보다 허무하게 F4의 값을 만들어주시면 4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십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48 되겠네요. 정답은 48.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게 정답 잘 찾았을 것 같고 역시나 미분도 없고 적분도 없습니다. 적분 표현만 있는데 실제로 정적분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22번 객관식,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말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양수 파트 정적분 곱하기 2와 음수 파트 정적분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모양은 제발 암기 좀 하자. 진짜 암기하자. 우리 수강생들은 아마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익숙해지면 선생님처럼 풀 수 있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처럼 또는 나보다 훨씬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필살기 복습, 백전백승 수강 열심히 하세요. 이 문제도 백전백승 향후에 개강할 백전백승에 수록된 문제인데 자, 같이 읽어보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도함수 F가 다한 것 같고 G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X는 T가 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합시다. 자, 두 점 A, B 사이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T의 개수가 2이고 자, 그리고 두 실수의 합을 물어봤는데 K 곱하기 2분의 1의 P승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연수 K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림이 필요는 없으나 얘가 밑이 4짜리고 이건 밑이 2짜리죠. 그럼 이게 조금 더 빨리 증가하고요. 심지어 앞에 2배가 되어 있고 위로 살짝 올렸습니다. 그림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자, F라는 그래프가 이걸 점근선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지수함수는 특정 순간엔 빨리 올라가죠.
근데 G라고 말해주는 함수 있잖아. 그럼 G라고 말해주는 함수는 사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점근선이 살짝 올라가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붕 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느낌으로 좀 빨리 증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X는 T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5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두 개 있나 봐. 그래서 요만큼이 5분의 1이고 요만큼이 5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두 가지 있나 보지. 그래서 한번 식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아닌 식으로 판단한다. 왜 그런 줄 아니? 자, 작년 3월에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식으로 판단. 일단 작년 6월입니다. 2025 6월 시행 22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제발 밑이 2자리랑 이하 4가 나오면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하도 많이 했잖아요.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도 괜찮고 여기 있는 함수값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 2 곱하기 4의 x승 플러스 2분의 1의 몇 승 k승 빼기 2의 x승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게 바로 거리가 되셔야 돼. 요만큼 거리를 잰 게 항상 5분의 1이다. 절대값 씌우는 습관.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면 거리가 5분의 1이 되셔야 돼. 그러면 이때 2의 x승을 라지 x로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환 한번 해봤더니 이 라지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의 k승. 이건 상수니까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의 안쪽에 있는 식이 생기게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니까 얘는 언제 라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생기고 미분해봤더니 4분의 1 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값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4분의 1 대입했더니 2 곱하기 16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k승이에요. 그러면 8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k승에 빼기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 값이 5분의 1 또는 사실은 마이너스 5분의 1 절대값으로 씌웠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그림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판단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그래프를 저렇게 그렸지만 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빨리 가서 증가하면서 5분의 1이 될 때가 이때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겠으나 5분의 1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니까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면 2분의 1의 k승이라고 말해주는 건 무조건 양수이긴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양수만큼 올라간 건데 이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저렇게 만나는 그래프, 안 만나는 그래프입니다. 저런 식으로 붕 떠 있는 느낌인 것 같다. 5분의 1이 얘만 따지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확인용입니다. 써보세요. 무슨 용? 확인용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5분의 1인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순간 두 개가 있을 텐데 2x제곱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의 k승이 빼기 5분의 1은 0이 된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t의 값, 저기에서 t의 값은 x좌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두 실근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5분의 1 되는 두 실근이 몇이 돼? 저기에서 이야기했던 두 실수의 합을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 선생님이 두 실수를 됐죠? x값이라고 말해주고 그 값이 t였는데 그 값이 알파 베타였던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이만큼을 연립했을 때 얘네들의 두 실근은 라지 x고 2의 스몰 x승이니까 바로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괜찮니?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당연히 판별식을 한번 가보자. k값이 자연수니까. 자, 판별식 써주시면 이 친구들은 몇이 돼요? 판별식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분의 1의 k승 빼기 5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셔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양수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계산 한번 해볼게요. 5분의 8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의 k승. 얘네들이 양수였어야 돼. 자, 이거 나름대로 오른쪽으로 넘겨봤더니 8 곱하기 2분의 1의 k승은 오른쪽으로 넘어갔더니 5분의 몇이 되겠어요? 13보다 작았어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의 몇 승은?
K승은 40분의 13보다 작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이 자연수니까 몇 개 한번 나열해보자. 1, 2, 3, 4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1 들어가시면 얘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은 40분의 13보다 크니까 안 되고요. 괜찮아요? 2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4분의 1은 40분의 10이니까 이거 만족하죠. 얘네들은 쭉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K값을 결정해야 되니까 아마 이후에 있는 것들이 안 되고 K값이 2일 것 같은데 확인 하나 더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판별식을 하나 썼고요. 근데 여기에서 두 실근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근에 무엇이 있겠죠? 곱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지수방정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두 실근의 곱은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인데 거기에서 두 실근의 곱이 바로 2분의 1의 K승 빼기 5분의 1이고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지. 결국 요만큼을 풀어주시면 왜? 지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니까 2분의 1의 K승 이 값이 5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K값은 3 들어가시면 8분의 1이니까 안 돼요. K값은 몇이야?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해 주는 건 2밖에 없죠. 자연수 K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은 2고요. 문제에서 두 실수의 합을 물어봤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봤는데 주어진 식에서 K 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근각예수의 관계 때문에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으로 지수법칙 연산이 되고요. 2분의 1에 K 자리 2를 대입해 보도록 하시면 괜찮습니까? 자, 4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몇이 돼요? 1이 되어서 40분의 1 되겠네. 그럼 두 실수의 합이 바로 P였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2의 P승분의 1은 몇이 돼요? 40이 되겠죠. 얘네들의 역수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2 곱하기 40이라서 정답 써주시면 몇이 돼요? 80이 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아주 좋다. 자, 정답 80 써주시고 배울 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조건은 대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평평보조선이 사용될까 봐 겁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네요. 자, 아주 좋은 내용들 잘 풀어봤고요. 역시나 필살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미적확통 해설 강의도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총평도 올릴게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으로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